올가을 주식시장이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을 달고 막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9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서늘해지는 역사적인 악재가 발목을 꽉 잡고 있단 말이죠. 자, 과연 이 싸움에서 황소와 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월가에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거든요. 9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징크스 같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요. 9월 성적표가 유독 안 좋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시정은 이 차가운 역사의 통계를 그대로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 강력한 호재를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양쪽의 아주 팽팽한 논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9월이 대체 왜 이렇게 악명이 높은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 그리고 반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약세론의 근거를 차례차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더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월의 악명, 그 실체가 대체 뭔지,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이 차가운 숫자들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요. 하실 겁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9월은 정말 예외가 없었어요.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선거가 코앞인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확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지켜보자 하면서 몸을 사리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암울한 역사적 데이터가 있는데도 아니야, 올해는 달라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고 있는 강력한 카드, 그게 뭘까요? 이 시장의 낙관론, 그 한가운데에 아주 역설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말해서 고용이 좀 둔화된다거나 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경제에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히려 시장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경제가 좀 힘드네? 그런 금리를 내려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럼 금리 인하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투자도 하고 소비도 늘어나고요. 둘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뭐랄까, 주식시장에 유동성이라는 꿀물이 콸콸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금리를 올릴 때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는 월 평균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1.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냥 동결할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요. 이 정도면 진짜 시장의 치트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마법 같은 금리 인하 효과에도 딱 하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금리를 내려서 돈을 막 풀어도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떨까요? 다행히도요, 경제 맨 앞에서 뛰고 있는 기업 CEO들의 생각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컨퍼런스 보드 조사를 보면 불과 한 분기 만에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CEO 비율이 83%에서 36%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 이게 지금 강세론을 이끄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S&P 500 지수가 오를 확률이 무려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필승 공식 수준 아닌가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어떠세요? 당장이라도 주식을 막 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잠시만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 바로 앞에 우리가 넘어야 할 아주 거대한 우려의 벽이 떡 버티고 있거든요. 약세론자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계절성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보면요.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이른바 공포지수, VIX 지수가 바로 지금부터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8월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해서 10월에 정점을 찍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가을 시장이 얼마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9월에는 시장의 돈줄을 바싹 마르게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주가를 떠받쳐주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딱 멈추고요. 같은 날 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시장에서 돈이 쑥 빠져나가죠. 19일에는 또 대규모 옵션 만기가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고 월말에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정리한다고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방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구멍이 널려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런 기술적인 부담 요인들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예측조차 힘든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 안개를 더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그냥 180도 확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불안감 때문에 큰손 투자자들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 하면서 한 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시장의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설상가상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이른바 셧다운 리스크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여기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셧다운 자체가 엄청난 경제 위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꼭 필요한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같은 핵심 데이터 발표가 몽땅 중단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다 같이 눈 가리고 운전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적, 기술적, 정치적 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두 힘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이 싸움은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강세론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절대적인 치트키가 있는데 다른 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모든 악재를 다 이길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아니다. 9월의 계절성, 기술적인 부담, 정치 리스크,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강세장 자체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연말 랠리가 오기 전에 먼저 이 9월의 거친 파도를 무사히 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뜨거운 낙관론이 과연 이 차가운 달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올가을 시장이 과연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